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설 성수품 할인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대문구가 2025년에도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번영회가 대관령면 주민을 대상으로 신생아 출생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충북도가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기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일제 수탈에 맞서 항쟁했던 제주 해녀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제주도에서 개최됐습니다. 과일부터 채소까지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면서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설 성수품에 대한 할인 지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겨울철 대표 과일 귤이 크기별 종류별로 가득 진열돼 있습니다. 지금이 제철이지만 평년보다 70% 넘게 비싼 탓에 찾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딸기는 요즘 먹을 철이 안 되니까 좀 비싸고 그러니까 조금 이따 먹으려고 이제 자식들이 사다 주면 먹고. 다른 과일값도 평년보다 비싸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딸기는 13%, 귤은 23% 이상 올랐고 차례상에 오르는 사과는 11%, 배는 30%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오늘도 절 왔는데 거기는 많이 가져가 항상. 그런데 지금 못 맞춰줄게 지금 말은 못하고 있어. 수급 차질이 이어진 채소값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1년 새 무 가격은 74%, 당근은 121%나 올랐습니다. 배추 가격은 조기 출하가 이뤄지면서 소폭 조정되긴 했지만 1년 전보다 여전히 40% 넘게 비쌉니다. 하도 비싸니까 우리 밭에 있는 거 얼갈이 배추 있지? 그러면 가다고 또 파 사고 해갖고는 섞어서 담아놓고는 배추 공장 안 했어.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자 정부는 배추와 무 등 16대 설 성수품 26만 5천 톤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을 대폭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규모도 역대 최대인 900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대한승강기협회가 2024 승강기 산업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승강기 산업 진흥의 주역, 자랑스러운 승강기 산업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행정안전위원회 오기철 수석 보좌관, 행정안전부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 및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어 주제 영상 상연, 유공자 표창 수여, 감사패 전달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으며 시상식에서는 수림 엘리베이터 김성남 전무, 한국승강기대학교 최성현 교수 등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승강기협회 조재천 회장은 승강기 산업인들의 노고를 조명하고 성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며 승강기 산업인의 밤이 승강기 산업의 밝은 미래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2025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인사회에는 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시구 의원, 기관장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구민들에게 2025년 동대문구의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 공연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에서는 구민들의 새해 소망을 담은 동영상 상영과 구청장의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준비된 신년사, 내빈 축사, 구립여성합창단의 축가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부대 행사로는 구민들의 새해 소망이 이뤄지길 기원하는 새해 소망나무 행사, 포토존, 덕담 캘리그래피 등이 진행됐습니다. 구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열린 신년 인사회를 통해 새해 비전을 공유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라고 2025년 한 해에도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가 2025년에도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생활안전보험은 구민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보장 내용으로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과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 6개 항목입니다.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에 각각 2천만 원 한도로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 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됩니다. 마포구 현장구청장실은 만리제로 일대를 방문해 그 현장을 꼼꼼히 점검했는데요. 멈추지 않는 현장구청장실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30일 제389회 현장구청장실이 운영됐습니다. 이번 현장구청장실은 만리제로 일대를 방문해 공사가 완료된 공덕동 계단을 점검했습니다. 기존 계단이 가파르고 위험해서 경사가 완만하게 공사를 진행했고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관계자들이 공사가 완료된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번 현장구청장실을 통해 더욱 안전한 마포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중랑구가 우림시장 모범상인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우림시장 모범상인을 대상으로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중랑구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를 응원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인들이 모여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5년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2025년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신년 인사회가 지난 10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새해를 맞아 어르신들에게 신년 인사를 드리고 행사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과 송호대학교가 횡성군청에서 외국인 유학생 정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상호 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이 횡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군은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내 정주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송호대에 제공하고 송호대는 한국어와 전공 분야 등 양질의 교육을 실시해 유학생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2024년 종무식과 2025년 시무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횡성군은 최근 발생한 여객기 사고를 애도하기 위해 제야의종 타종 행사를 취소하는 한편 종무식과 시무식은 축소해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했습니다. 특히 1월 2일에는 오전 9시 충운탑 참배에 이어 시무식을 갖고 을사년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인사 발령에 따라 제28대 횡성군 부군수로 부임한 최태영 부군수가 임명장을 받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최태영 부군수는 강릉 출신으로 1997년 공직에 입문해 투자유치과장과 적극행정지원관, 농정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번영회는 대관령면 주민을 대상으로 신생아 출생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출생 축하금 지급은 출산한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신생아 출산 장려금은 1인당 50만 원으로 올해 22가구에게 지급되며 올해 말까지 태어나는 신생아 가구도 출생 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박정우 대관령면 번영회장은 이번 축하금 지원은 아이를 낳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부터 평창 군민과 중증 장애인은 발왕산 케이블카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케이블카 무료 탑승은 용평 리조트에서 발왕산 무장의 나눔길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발왕산 무장의 나눔길 지원 사업은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이 발왕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숲길 테크와 쉼터 등을 설치하여 발왕산 정상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지난 12월 완료됐습니다. 이성모 군 산림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그동안 생태 탐방이 불가능했던 보행 약자층이 자유롭게 산림자원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용평 리조트의 지원으로 평창 군민과 중증 장애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사회 산림복지가 실현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평창군이 연말 연시를 맞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안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30일 평창 전통시장에서 진행한 행사를 시작으로 이달 7일 봉평 전통시장, 9일 대화 전통시장에서 이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은 내수 침체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장보기 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민생이 안정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올해 첫 확대 간부회의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도정은 충북도라는 브랜드를 강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북도의 브랜드 강화를 강조하며 충북의 이미지를 높여야 충북의 힘이 강해지고 결국 도민들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안정한 정세와 혼란 속에서도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는 각오로 체감 있는 정책을 통해 충북을 안정시켜달라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중심을 잡고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격려했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도정은 충북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개혁의 중심에 세우는 일이라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일취월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충북도가 귀성객과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안전점검 대상 시설은 주요 대형마트, 영화관, 여객시설, 전통시장 등 화재나 안전에 취약한 시설입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주요 구조부의 손상, 균열, 누수 여부, 전기시설과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가스용기 관리 상태 및 가연성 물질 방치 여부, 방화문 개방 및 비상구, 피난 계단 내 물건 적치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거나 응급 조치 후 빠른 시일 내에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관리합니다.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공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도축검사관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합니다. 명절 대비 늘어나는 도축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도축 민원 접수 시간을 기존 오전 8시에서 7시로 앞당기고 휴일에도 도축 검사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늘어난 도축 물량으로 미흡해질 수 있는 위생 관리를 위해 매일 도축장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식육 중 동물용 의약품 잔류 검사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충북도가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기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CJ 제일제당 진천 블루썸 캠퍼스를 방문해 최근 국내 상황과 소비 심리 위축에 대한 기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북도는 고용 창출을 위해 충북형 도시근로자와 일하는 바퍼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일하는 바퍼 사업이 지역 기업들과 협력해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며 CJ 제일제당 진천 블루썸 캠퍼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SPC 삼립 청주 생산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간담회는 최근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특히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일하는 바퍼 사업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충북도는 앞으로도 도내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적극 지원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령시 청년들을 위한 2045 청년 창업 성과 나눔 마켓이 열렸습니다. 보령시가 2045 청년 창업 성과 나눔 마켓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보령시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참여 9개 팀의 창업 아이템을 소개하고 판매함으로써 청년 창업가에게 초기 시장 검증과 함께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직원과 자녀가 함께 근무하는 공간인 K공공보듬 1호를 운영합니다. 경북도는 10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공공보듬 1호 개소식과 K공공보듬 성공적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경북도는 민간 부문에는 공동체 돌봄을 목표로 한 K보듬 6천을, 공공 부문에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K공공보듬 모델을 저출생 극복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K공공보듬 1호는 경북도청 민원실을 리모델링해 만든 아이 동반 사무실로 교육 외에도 직업체험 행사, 자녀 심리검사 등을 지원합니다. 경상북도가 경상북도 수출기업협회장 이취임식과 수출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도 수출기업과 관계기관 단체장, 도의회 부의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신임 여건택 회장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중추적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열린 세미나에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수출기업협회 등은 수출 전망과 해외 진출 전략 등을 공유하며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 협회는 해외 진출에 필요한 물류와 유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교도소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옛 장흥교도소가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교정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과 영상 아카이브는 물론 글 감옥과 접견 체험장 등 이색 공간이 갖춰져 지역 거점 문화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옛 장흥교도소 직원들이 식사하던 공간이 교종역사 전시관으로 변신했습니다. 고조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도소 시설의 변천사와 사형을 비롯한 교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교정역사 전시관 건립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법무부와 업무 협약을 통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교정이 이 사회에 왜 필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갱생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구현시켜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담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정역사 전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자 수용동은 작가들이 오로지 집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글 감옥으로, 수용자 접견실은 접견 체험 공간으로, 연무장과 교회는 영상 아카이브와 영화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교도소 시설을 대부분 보존해 이색 공간으로서 장점을 살렸습니다.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오랜만에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을 만났을 때 감정이 어땠을까를 좀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옛 장흥교도소를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5년 동안 10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금 당장 요거 1단계 사업인데요. 문화예술의 어떤 복합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2단계 어떤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흥구는 감옥 호텔과 영상 스튜디오를 추가해 옛 장흥교도소를 지역 거점 문화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신안군 앞해읍 천사섬 분재정원에 애기 동백꽃이 만발하면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여객기 참사로 어지러운 마음을 달래려는 이들이 분재정원을 찾아 잠시나마 치유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애기 동백 정원으로 조성된 천사섬 분재정원. 3km의 산책길을 따라 2만여 그루의 애기 동백이 심어져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조금 늦게 피기 시작한 애기 동백꽃이 붉고 싱그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개화 시기가 좀 한 2주 정도 늦어져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시기가 지금부터 만개하는 그 기간이 지금부터 명절 때까지 계속 유지될 것 같거든요. 한겨울 추위 속에 피어난 4천만 송이의 동백꽃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안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이제 이런 참사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어서 마음이 되게 심란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 오랜만에 기분 전환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힐링하는 시간 같아요. 20여 년 전부터 제주에서 옮겨온 분재정원의 애기 동백은 마치 제주의 온도단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잘 가꿔져 있습니다. 제주도 카멜레힐 가려다가 여기로 가면은 동백꽃 너무 지금 이쁘게 피었다고 해서 시간 내서 왔는데 진짜 실제로 보니까
제주도 안 가도 될 정도로 너무 예쁘게 동백이 예쁜 것 같아요. 애기 동백이 절정을 이루는 다음 달 2일까지 섬 겨울꽃 축제가 열리는 천사섬 분지의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과 여객기 참사로 먹먹해진 소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는 위안과 치유의 공간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한국판 디즈니를 꿈꾸는 순천시의 도전이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업들의 본사 이전이 올해 순차적으로 이어지면서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웹툰 IP를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기업 캐나즈는 오는 3월 순천으로 본사를 이전합니다. 순천의 창작, 정주 여건이 좋고 문화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의 의지가 높다는 점이 이전을 결정짓게 했습니다. 본사 이전과 함께 작가 등 관련 인력들의 이주와 신규 채용 등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 웹툰 유통에 대한 중심 도시, 어떤 웹툰 유통의 허브로서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순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좀 열심히 앞으로 움직여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도시가 되겠다는 순천시의 목표가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문화 콘텐츠 기업들이 입주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은 지난해 10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조성을 마치면 4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난 12월에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 중 한 곳으로도 선정돼 3년간 20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이전 기업들과 함께 취업을 연계하는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만 명이 몰렸던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은 올해도 지역의 지적 재산권을 활용해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첫 해여서 또 준비 기간도 짧았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시민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올해는 더 풍성하게 준비하려고 연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생산 중심지로 한국의 디즈니가 되겠다는 순천의 꿈이 2025년 현실로 이루어질지 기대됩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일제 수탈에 맞서 항쟁했던 제주 해녀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제주도에서 개최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해녀항일기념사업위원회가 제주시 동력도서관에서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식과 해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일제 수탈에 맞서 항쟁했던 해녀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탑에서 해녀 애국지사를 기리는 추모제가 진행됐으며 이 밖에 축하 공연,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영상 상영 등이 열렸습니다. 이날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해녀항일운동의 정신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다음 세대에 전승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마포구 레드로드 발전소 체험 프로그램이 서울시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마포구 레드로드 발전소 체험 프로그램은 경의선 숲길을 따라 조성된 골목을 탐험하고 문화체험을 함께 즐기며 추억을 쌓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2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레드로드 발전소와 홍보관까지 스탬프 투어를 하고 발전소 체험장에서 레드로드 홍보와 체험 교육,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무드 등 만들기, 팝아트, 페인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포구에서 즐거운 겨울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수족 냉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혈액순환 문제로 면역력 저하와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과 반신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높이는 음식을 섭취하며 체온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